여러분 진짜 요즘 목감기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정말 많죠. 네. 그런데 당연하게 감기라고 생각하고 병원을 찾았다가 이 암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어떤 암인지 제가 사진으로 힌트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네. 나비인데 나비요? 나비 아니야? 맞아요. 나비입니다. 나비란 이것만 보고 추측하기 힘드시겠죠? 어려워요. 네. 자, 정답은요. 네. 우리 몸 속에 있는 나비. 갑상선암입니다. 갑상선암입니다. 아, 여기에. 갑상선. 아니 근데 갑상선이 안 좋아지면요 삶의 질이 뚝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갑상선 검진을 필수로 많은 분들이 받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리고 요즘 새해라서 정말 건강검진 많이 받잖아요. 이제 주변에서도 갑상선암 소식이 좀 심심찮게 들리더라고요. 네, 맞아요. 요즘 진짜 주변에 많죠. 네. 실제 WHO에서도요, 대한민국의 갑상선암 증가 속도가 정말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다고 지적할 정도였는데요. 자,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지 2026년 현존하는 대한민국 갑상선암 분야의 거장이신 오. 지키 박사님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와, 거장. 지키 박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 갑상선암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동진입니다. 반갑습니다. 평소에 이비인후과 갈 일은 많잖아요. 뭐 감기 걸렸을 때 목 아프거나 코 아프거나 귀가 잘 안 들린다거나. 근데 이비인후과에서도 갑상선을 전문적으로 본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네, 갑상선은 우리 목 앞쪽에 위치해서요. 이 두경부에 있기 때문에 이비인후과에서도 전문적으로 갑상선암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자, 가이드분들, 우리 지킬 박사님을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갑상선암이 어떤 사람에게 전이가 잘 생기는지, 그리고 또 종양이 어디에 생기면 더 위험한지를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정말 갑상선암 분야의 명의십니다. 아, 정말 이 연구까지, 야, 저는 정말 리스펙합니다. 네, 와. 맞아요. 아, 근데 궁금한 건 갑상선암 하면 착한 암으로 좀 알고 있잖아요. 요거는 맞아요. 좀 암 중에서도 그나마 좀 치료가 가능한 암. 착한 암이요. 과연 암 중에 착한 암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어떻게 암이 어떻게 착해? 저는 착한 암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엄청 나빠요. 네, 그게 맞습니다. 그 암을 착하다고 하는 거는 이 암이 우리 몸에 뭐 이롭다는 건데요. 그런 암이 있지는 않죠. 아마도 갑상선암이 다른 암보다 좀 천천히 자라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갑상선암도 굉장히 위협적인 요인이 많은 암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 오. 이거 부메랑 아니에요? 휙 던지면 후 날아오는 거? 맞습니다. 부메랑을 저희가 아무리 멀리 던져도 결국은 다시 우리한테 돌아오죠. 예. 갑상선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암은 대개 5년이 지나면 우리가 이제 완치되셨다 이렇게 판정을 하는데 갑상선암은 뭐 10년, 또 어떤 심지어 한 20년이 넘어서도 재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늦게 재발하는 암들이 성질이 더 나쁘고 주변 조직으로 전이를 잘 하기 때문에 재발하는 환자는 사망률도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데요. 특히 10년 이후에 재발하는 환자들은 완치가 더욱 어려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착한 암의 두 얼굴. 10년 뒤에 돌아오는 갑상샘암. 갑상선이 어떤 기관인지 그리고 우리 몸 어디에 있는지부터 좀 아셔야 되는데요. 자, 제가 갑상선 모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바로 갑상선의 실제 모양과 크기를 만든 모형인데요. 갑상선의 크기가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요. 네. 실제로 이렇게 작은 나비 모양입니다. 뭐 본인들의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한쪽이 갑상선 한쪽하고 크기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목의 갑상선 위치에 한번 대보시겠어요? 오.
나 알아. 여기 아닌가? 여기. 여기 목젖 바로 밑에 여기? 여기. 요렇게? 네 분 다 조금씩 틀리셨는데요. 네. 맞았다는 줄 알았어요. 여기 아니에요? 자, 갑상선의 정확한 위치는 우리 목에 이 한복판에 툭 튀어나온 부분, 이 남자들에서는 잘 보이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갑상연골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상당히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남자들이 이제 나비 넥타이를 매는 위치, 여자분들은 이제 양쪽 쇄골뼈가 만나는 부분보다 조금 더 위쪽, 예, 거기에 예, 갑상선이 위치하고 있고요. 예. 여기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죠? 되셨고요. 아, 예. 여기. 여기 정확하죠. 선생님, 조금만 더 올라가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요? 예. 네, 아니 조금 더, 조금만 더 여기요? 올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요? 네, 뭐 어느 정도 맞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선생님.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부위를 저희가 이제 만져보면 본인이 만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좀 부어 있다거나 이렇게 단단하게 만져진다면 갑상선 암을 한 번쯤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이 갑상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퀴즈를 통해서 문제를 내보면요. 예, 우리 몸을 이제 자동차라고 하면은 이 갑상선은 이 자동차에서 어떤 기관과 같을까요? 정답. 네. 가속 페달. 가속 페달. 정답입니다. 엑셀. 예. 진짜요? 갑상선은 엑셀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엑셀이 제대로 움직여야지 차가 이제 무리 없이 속도를 내잖아요. 우리 갑상선도 정확하게 우리 몸의 호르몬을 조절해야지 우리 몸도 심장 박동하고 체온이 잘 유지가 되고 또 에너지도 적절하게 쓰면서 정상 속도로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갑상선에 암이 생기면 특히 더 위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갑상선 암은 여성분들이 조금 더 많이 걸리는 걸로 알고는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이 맞다면 아무래도 당연히 이제 여성분들이 조금 더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근래에 남성 갑상선암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통계를 한번 보시면요. 여성 대 남성의 비가 90년대 말에는 6대1 정도가 됐었는데요. 최근에는 약 3대1까지 남녀비가 좁혀졌습니다. 아니 남자가 갑상선암에 많이 걸리는 것도 좀 놀라운데요. 그러니까 더 위험하다고 하니까 진짜 저는 좀 충격이네요. 네, 그 성민 씨처럼 그 대부분의 남성 환자분들이 진단을 받으면 남자도 갑상선암에 걸리나요? 뭐 이렇게 하고 물어보고요. 이렇게 뒤늦게 진단이 되는 경우에는 이미 진행이 많이 된 상태로 병원에 오기 때문에 이제 수술이 바로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남자인데 갑상선암이라고요? 그리고 갑상선암인데 바로 수술을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두 번 놀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아니 근데 갑상선암이 여자한테 많이 나타나니까 남자들은 생각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왜 남자한테만 위험한 게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 남성 갑상선암은 생물학적으로 이 종양 자체가 더 크고 조금 더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갑상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도 남성은 여성보다 평균 생존 기간이 좀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암인데 오시는 환자분들만 봐도 좀 감기 증상이랑 헷갈려서 특히 목감기 증상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좀 늦게 진단받는 경우도 아무래도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이제 목이 붓는 증상이니까요.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기에 걸렸는데 이제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도 몇 달 동안 이제 낫지 않아서 잘 검사를 해보면 뭐 이미 림프절까지 전이된 갑상선암을 진단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뭐 어떤 분은 술을 좋아해서 이제 자주 마셨는데 술이 잘 안 깨고 막 몸이 많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숙취가 오래 가나 보다 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갑상선암으로 진단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갑상선암은 목이 막 부어오르던데 딱
알지 않을까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제 여자 갑상선 환자분이신데요. 이렇게 좀 날씬하신 분들은 뭐 본인도 알 정도로 튀어나오죠. 그런데 대부분의 갑상선 암 환자분들은 이제 본인이 감지하지를 못하고 주변에서 너 목이 좀 부은 것 같은데 여기 혹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병원에 진료를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남성분들은 이 앞에 근육들이 많이 발달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좀 돌출되어 있어서 갑상선이 부어올라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남자 환자분들은 갑상선암이 좀 진행된 상태에서 늦게 발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